준비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텐데요. 자, 끝까지 힘을 내셔서 반드시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그 위쪽에 이 사무자동화 시스템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래도 이제 본 강의를 다 듣고 몇 문제 풀어보셨던 분들은 좀 쉽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번 사무 경영 개론은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때때로 그 어느 한 과목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과목에서. 자, 그게 만약에 이제 제 2과목 사무경영관리 개론에서 진짜 듣보잡 문제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과목이 1과목, 3과목, 4과목이 쉽게 출제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서 어느 한 과목이 어렵더라도 나머지 과목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0문제 중에서 48문항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딱 쳐보시면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신 상태에서 그러면 한 40에서 한 45개 정도 맞고 불합격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더 하면 48점 맞으니까 뭐 다음 시험에 뭐 이렇게 한 일주일 남겨놓고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점수는 안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니까 반드시 일주일 남겨놓고 강의를 들어도 사실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개념과 흐름을 알고 시험을 치는 거하고 모르고 시험 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본강의 내용이 시험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강의 내용을 충실히 재밌게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그 응용력, 적응력이 충분히 생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본강에 충실해서 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또 잔소리를 또 하게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과목입니다. 21번. 자, 문서 정리의 기본적인 절차를 나타냈는데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분류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이냐 4번이냐 답인데 보관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인데, 보관하고 보존하고 차이점은요. 보관은 기간이 짧아요. 짧은 기간 동안 어딘가에 보관하는 것을 보관이라 그런다면, 보존은 기간이 길어요. 길어. 긴 기간 동안 뭐 보통 뭐 2년, 그죠? 뭐 5년, 또 영구 또는 준영구 이렇게 이제 보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은 일시적인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를 먼저 하고 잠시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그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몇 년을 보존할 건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보존 기간이 끝나면 폐기를 시킨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22번. 자, 전자상거래. 오늘날은 뭐 전자상거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 문제는 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 사무자동화 기사에서. 틀린 것은 마케팅, 광고, 구매, 대금 결제 등 기업이나 소비자 간 재반 전자상거래 절차를 절차의 전자적인 구현이다. 정의고요.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의 편리함과 저비용을 목표로 개발된 상거래의 새로운 조류고요. 기업과 정부 간에 활용되었던 EC가, 이 EC가 뭡니까? 일렉트로닉 커머스, 이게 사실 전자상거래거든요. 이게 전자상거래예요. 자, 인터넷 확산에 따라서 EDI로 발전되었다. EDI는 전자 데이터 교환이죠.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온 거죠. 근데 얘가 EDI로 발전된 게 아니라 EDI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EC 전자상거래로 발전했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자, 칼스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광속거래라고 합니다. 광속거래.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자상거래를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복수의 기업 간의 정보 교환, 공유를 위한 전자상거래의 하나이다 라는 개념. 처음 보는 말이지만 이 칼스라는 이 용어 자체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소프트가 분류한 전자상거래의 유형이 아닌 것은, 자, N소프트,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자, 의사결정의 유형은요,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자,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상황적은 아니고요. N소프트가 분류한 의사결정의 유형 세 가지,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이 있다. 자,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전자데이터 교환 EDI의 구성요소. 이거는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었죠. 지난번에도 나왔었고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EDI의 하드웨어와 EDI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통신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정답 1번이고요. 25번 역시 ED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DI는 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의 표준화된 행정 서식을 통신망을 통해서 직접 전송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EDI의 정의가 되겠죠.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는 뜻이니까. 자, 4번 볼까요? EDI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통신 방식에 의한 정보의 재입력과 문서 처리의 오류를 배제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입력과 문서 처리 오류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재입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EDI는요, 컴퓨터에서 입력하면은 그 자료가 바로 컴퓨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입력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제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정답 4번입니다. 우리말 자체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답을 못 찾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재입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25번 문제 아주 괜찮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6번 기업 경영에 있어서 역시 ED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가 아닌 것은, 자, 다른 경영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이 있을 수 있고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증진, 경쟁력 강화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전자데이터 교환을 함으로써. 자,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EDI의 전략적 효과라는 건 아니죠. 그죠? EDI가 도입되면서 뭐 근본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전략적인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거의 뭐 EDI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죠? EDI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강의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그 본강의 내용에 따라서 한번 더 쭉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이번 회차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DI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시험 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27번. 자, 자료의 수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납본에 의한 방법, 그리고 그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그 자료를 모을 수가 있겠죠. 변경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납본에 의한 방법, 구입에 의한 방법, 그리고 교환에 의한 방법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28번 경매 또는 역경매를 통해서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교섭력을 가지는 전자상거래다. 소비자를 컨슈머, 그죠? 판매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니까 비즈니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판매자와 판매자의 거래. B2C는 기업과 컨슈머, 그 고객과의 거래. C2C는 고객과 고객과의 거래죠. 정답이 2번이 되겠고, 그죠? B2G라는 이런 거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와 C를 이용을 해서 B2C냐, B2B냐, C2C냐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29번. 자, 사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무는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이고요. 행정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본래 사무이다. 맞습니다. 자, 본래 사무는 참모 부분이 담당하는 참모 사무이다. 본래 사무가 참모 사무가 아니고요. 참모 부분이 담당하는 사무는 참모 사무지만 본래 사무가 참모 사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0번은 경영과 사무의 관계를 잘못 서술한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자, 경영과 사무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 경영 자체의 목적이 사무에 있다는 것은 아니죠. 자, 경영은 사실 그 많이 벌 목적이 경영이고, 사무는 그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경영의 목적 자체가 사무에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3번, 4번을 읽어보면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 이런 거는 동시에 경영 활동의 간소화
경영 활동에 있어서의 표준화, 뭐 기계화, 뭐 이런 간소화를 설치하는 것과 똑같다. 결국 사무와 경영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개념은 맞지만 그 경영의 목적이 사무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번. 자,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이건 몇 번 나왔던 문제죠? 우리가 배포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배포. 한 번 나왔던 문제 여러 번 나오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2번은 부서장이 사무 간소화의 훈련을 받고 나서 자, 부하를 훈련시켜서 말단의 작업원에 이르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실제로 사무 간소화는 밑에서부터 위로 자발적으로 맡기는 사무의 간소화 모형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문제 속에서 이렇게 자발적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1번으로 답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 개선 개발식적 접근형이다. 다시 말해서 부서장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밑에 직원에게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시켰으면 역시나 자발적으로 하는 거 많은데 이런 부분 자체가 개념이 순수 개선 개발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모르겠으면 문제 속에 있는 답을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 32번 같은 문제는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문제를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구체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EDI 문제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죠. 자, EDI 전자 데이터 교환입니다. EDI의 특징 및 효과가 아닌 것은 자, EDI는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니까 종이 없는 거래가 맞고요. 거래처 간의 상호 합의된 메시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상호 교환하는 거 맞죠? 수신 측 컴퓨터에 도달한 데이터는 변환 또는 재입력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거 앞서 문제랑 좀 비슷하죠. 이 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25번 문제. EDI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통신 방식에 의한 정보 재입력과 문서 오류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의 의미나 수신 측에서 컴퓨터에 도달한 데이터는 변환 및 재입력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는 그 의미니까. 그래서 25번 문제와 33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다. 말만 약간 바꿨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4번. 사무 표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표준화를 시킵니다. 관리자의 관리 행동을 편리하게 해주죠.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대신 감독 시 직원들에게 감독 시 통제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다. 뭐 오타가 있지만 통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서별로 평가 기준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표준화를 했다고 해서 평가 기준 자체를 뭐 표준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각각의 부서마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표준화랑 거리가 있고요. 3번의 생산성 향상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것들을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따르게 한다 그러면 나쁜 점보다는 더 좋은 점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35번. 자, 문서 자료를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보존하는 제도는 문서 관리 시스템이죠. 파일링 시스템을 우리가 문서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파일링 시스템, 문서 관리 시스템. 35번은 단답형으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36번. 자, 사무 조직의 집권화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시간의 경제성을 높이고 자금량의 균일화가 가능하고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상세한 정보 투입이 가능하게 한다. 이건 틀렸죠. 사무 조직의 집권화에 대한 좋은 점을 나타낸 건데 좋은 점을 물은 거죠. 근데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상세한 정보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권화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 틀린 것이고요. 자, 기계 설비의 유효 시간이 감소되어 소요 면적이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휴가 또는 질병에 의한 결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짚거나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게 와닿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37번 중요한 사무 환경 요소는 조명 중요하죠.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색채 조절, 공기 조절 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고층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환경이 좋고 뭐 나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사무표준의 구비 조건은 사무표준은 정확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재검토 수정해야 되고요. 실제 작용에 무리가 없고 당사자인 사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원들 자체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자꾸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사무 작업 내용과 근무 조건을 분석하기 전에가 아니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후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사무표준의 구비 조건이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의 물리적 집중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사무 집행 처리에 대한 감독의 절저, 각 부서의 비밀 유지, 물리적으로 집중한다는 얘기는 그 사무실 전체 여러 사무실을 하나로 모아서 그 관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는 사실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한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전문적 기술직 작업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40번.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표준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보통 작업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달성 가능한 표준이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표준.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 작업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엄격하지만 달성 가능한 표준이다. 엄격하긴 하지만 달성 가능한 표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로자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이 되겠죠. 최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표준이 최상의 작업 환경 속에서 달성하는 표준으로 잡아버리면 사무실이 항상 최상이 유지돼야 되니까 정말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버리죠. 최상이라기보다는 최저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보통의 작업 환경 속에서 달성 가능한 표준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표준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 경영관리 개론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막판으로 갈수록 시험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가슴은 콩닥콩닥 뛸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늘 가져달라는 거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은 100점 만점을 받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 고득점을 맞아서 나머지 경쟁 상대를 밀어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80문제 중에서 48문항만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라는 것만 명심하신다면 틀린 문제 과감하게 틀리고 맞춰야 되는 문제 과감하게 확실하게 맞춰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해주세요. 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고 실기 때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배우쌤이었습니다.